고수이고고 강사 안종민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고전산문 10강 삼선기라는 작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인 삼선기는요, 석삼자에 신선선자 그리고 기록할 기자입니다. 석삼자에 신선선자에 기록할 기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목이는 삼선은 삼선짜장이 아니고요. 세 명의 신선을 의미합니다. 이 소설의 결말과 관련되는데요. 이것은 이 작품의 인물과 관련이 됩니다. 선생님이 작품에서 고전 필수어휘에 해당되는 것들은 파란색으로 좀 칠해 놨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좀 필요한 것들은 미리 좀 적어 놨는데요. 먼저 보기를 보고 앞부분의 줄거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2번 보기에 보면은 우리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 자, 일단 보시니까 이 주인공이 이생입니다. 옛날에 그 남자 공부하는 선비 생이라는 말을 붙였으니까 이 생은 이 학생, 이 선생, 이 서생 이 정도로 번역이 가능하겠고요. 이름은 이춘풍입니다. 자, 그런데 조심할 것은 우리 삼선기의 이춘풍 말고 우리 고전 소설의 이춘풍과는 동명이인이지만 전혀 딴판이죠. 우리 고전 소설 이춘풍 전의 이춘풍은 바로 방탕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평양에서 기생추어리에게 가산을 탕진하게 되죠. 그래서 사관으로 잡혀 있는데 이춘풍의 아내가 굉장히 슬기로운 여성입니다. 그것으로 남편을 구출하고 해결해주고 이제 개가천선하게 된다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소설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자, 비교하는 문제 나올 수 있겠고요. 자, 명문가의 후손이고 부귀공명의 뜻을 두지 않고 여색을 멀리하며 학업에 전념하는 그런 도학군자입니다. 자, 그래서 매일 독서만 일삼고 있고요. 도덕군자입니다. 명문가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여색을 멀리하고 공부만 하는 명문대가의 후손 이춘풍은 어딜 가게 되냐면 그 서울에 가게 됩니다. 서울이라 쓰면 안 되겠다. 그 당시에 한양이라고 했죠. 한양에 가게 되는데 한양에 여러분 그 3호선의 홍제동이죠. 홍제역. 그래서 홍제원이라는 곳에서 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몹쓸 일을 당하게 되는데 무관 한량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과에 급제했는데 장교죠. 하지만 한량입니다. 즉 관직 없이 놀고 먹는 그런 양반들한테 놀림을 당하게 됩니다. 비방을 당하고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 여기서 잠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여자 주인공 홍도화, 유지연 이렇게 3명 합치니까 삼선이 되죠. 그죠? 삼선. 제목인 삼선이라고 하는 제목하고 관련이 되는데 홍도화, 유지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평안도는 우리 북한에 현재 있지만 옛날에는 조선이었죠. 평양 있는 곳입니다. 평양과 안주의 준말입니다. 유명한 기생입니다. 그래서 평생 나의 반려자를 찾기 위해 한양에 가게 되죠. 근데 한양에서 딱 이 두 여자가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약자로 홍하고 류라고 쓸게요. 이걸 목격하게 되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아, 우리 이상적 남성 발견, 백마탄 왕자님을 발견했다. 라고 판단하게 된다. 여기 앞부분에 스토리가 됩니다. 결국에는 요 다음 부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전체 줄거리죠. 이게 전체 줄거리입니다. 줄거리.
수능을 대비하든 아니면 내신을 대비하든 전체 줄거리 좀 파악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생과 결국 이 이생과 홍, 류는 어떻게 되냐면 홍도화가 남자로 변장을 해요. 그래서 홍 뭐였더라? 홍봉학, 홍봉학이고 그 다음에 유지연은 유영학 이렇게 이름을 바꿔져 가지고요. 스승과 제자, 사제간의 스승과 제자를 맺게 됩니다. 홍도와 유지연은 남장을 해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속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제를 맺고 사제 관계를 맺고 이 세 명은 이와 홍과 류는 전국 팔도 강산을 유람을 합니다. 유람을 하게 되고 유람을 하다가 홍과 류는 이제 남자로 변장을 했잖아요. 제자죠. 은근슬쩍 평양으로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끌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에 데려가게 되는데 여기서 평양에서 또 무슨 일을 벌이냐면 홍가류는 선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우리 절개를 훼손시킵니다. 여자를 멀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절을 시키게 됩니다. 그때 이름은 뭐야? 홍도화는 홍도라고 하는 기생으로 이거 너무 칸이 좁네. 홍도라는 선녀로 그 다음에 우리 누구죠? 류지연은 벽도라는 선녀로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결국 절개를 훼손시키고 인연을 맺게 됩니다. 속인 거죠. 제자라고 속이고 선녀라고 속이고 결국 가짜 선녀 행세를 해서 위장을 한 거죠. 위장을 해서 속여서 절개를 훼손시키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양심의 가책이 좀 느껴지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우리 홍과 류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요, 이제 이실직고를 하게 됩니다. 커밍아웃을 하는 거죠. 이실직고. 사실은요, 저희가 우리 서방님을 속였어요. 선생님을 속였어요. 이실직고. 뭐 글씨가 왜 이러냐? 이실직고를 하게 됩니다. 이생한테 사실대로 다 털어놓게 된 거죠. 결국 이것을 여기 교재에 실려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이생은 이 홍유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럼 그동안 도학군자의 삶을 버리게 되고 요 부티보는 버리고 홍유 두 여자와 함께 이제 평양에 남아서 이 기생학교 교방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학식과 덕을 바탕으로 교방 문화의 격을 높이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 하면은 요거는 여러분 교방에서 어떤 게 되냐면 이제 그 홍과 류는 수석 기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24교방을 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생은 이제 이따가도 나오는데 모가비 갑니다. 모가비. 그러니까 기생의 모가비가 됩니다. 기생의 모가비는 이제 기생의 우두머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학식을 바탕으로 교방 문화를 격이 있게 이끌게 되죠.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 2번 부분 있잖아요. 2번 부분에 여러분 그 통인의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우두머리인 누구냐면 노영철이라는
놈이 있어요. 이 나쁜 놈이 있고, 그 다음에 기생인 심일청, 기생 심일청이라고 하는 나쁜 년이 이생을 모함하게 돼요. 이렇게 모함하게 돼요. 결국 억울하게도 이생은 유배를 가게 되고요. 교방은 폐쇄가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3번 장면에서 신임사또 홍상서라는 사람이, 사똥은 뭐야? 사또가 똥 싸면 사똥인가? 그래서 인심사또, 죄송합니다. 홍상서가 부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임해서 사건의 진상을 조사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생이 죄가 없다, 무죄하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 귀양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풀려나고 그때 우리 홍사또가 다시 그 이생에게 예전에 폐쇄되었던 교방을 다시 재건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생은 그것을 거절해요. 거절하고 이생은 홍유와 함께 우리 평양에 있는 대성산에서 은거하고 지냅니다. 은거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세 명을 일컬어서 지상에 있는 세 명의 신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선 슬리퍼가 아니고요, 삼선 짜장이 아니고 세 명의 신선이다 라고 일컫는 것으로 하고 이 소설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쌤 이 필기해 놓은 거를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면 이 전체 스토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회절 소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회절은 자기가 지키고 있는 지조, 절개를 훼손하게 한다, 무너뜨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도덕관을 지는 상층 남성, 결국 우리 소설의 이춘풍이죠. 이춘풍이 의도적으로 접근한 유지연, 홍도화라고 하는 영리한 기녀의 속임수에 빠져서 자신의 도덕적 신념, 여색을 멀리한다는, 그것을 깨뜨리게 되죠. 결국 속이는 자가 세모 칠까요? 기녀, 영리한 기녀인 홍도화하고 유지연이 되고, 상층 남성인 이생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작품에 따라 그대로 노출하는 경우가 있고 기녀의 신분을 감추고 위장하는 경우, 이 둘로 나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설은 여기 해당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누구였어요? 그 제자로 사제를 맺잖아요. 그래서 홍도하는 누구죠? 봉학, 그 다음에 유지연은 류영학, 이렇게 남자인처럼 속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녀로서 홍도와 벽도로 속여서 결국 회절을 시키게 되죠. 결국 속임을 당하는 자인 이생은 결국 상층 남자의 도덕적 신념, 결국 타인인 기생에 의해서 깨뜨려지기도 하고 그 회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케이스는 타인의 의도 때문에 깨진 케이스 A고, 대문자로 쓸까요? 대문자로 이렇게 타인의 의도 때문에 깨지기도 하고 자신의 취약성 때문에 깨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함께 작용하기도 하고 둘 다 되기도 하고, 요거는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낫겠네, 그지? A와 B가 동시에 작용하기도 하고, 결국 회절 결과로 상층 남성인 이춘풍은 도덕적 위선이 드러나 조롱과 풍자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회절을 경험한 후 관념적 가치에 얽매인 삶에 벗어나 삶에 대해서 유연한 인식을 보여주게 되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되죠. 그래서 교방을 열고 두 희생과 함께 살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그 학식의
기반한 그런 도덕적 삶은 유지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보고요. 줄거리도 잘 정리했으니까 요 작품의 주제 조금 잠깐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주제 한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여기 보면 좀 충격적인 스토리입니다. 그 당시로 따지면 그 당시에 기생이라든지 아니면 교방이라든지 기생집, 기생학교 이거를 천시하는 몸을 파는 여자다라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기존 의식 인식에 대한 비판, 굉장히 진보적인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기존 관념을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결국 깔려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유교 중심의 어떤 그 양반 문화 있죠. 유교 중심의 양반 문화의 그 특권 의식을 타파하는 다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근대적인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스토리를 아시겠죠? 우리 교재에 실려 있는 부분은 요 아까 2번 문제였죠. 2번 문제에서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해 드릴게요. 이게 앞 내용이고요. 이제 뒷 내용이잖아요. 전체 스토리인데 교재에 실려 있는 부분은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쌤 필기 가운데 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EBS에서 교재에 실려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쌤 표시를 해드리면 어느 부분이냐면 EBS 실려 있는 부분은 특히 쌤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제 홍유 이 두 선녀가 회절을 시키고 난 후에 바로 이실직고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생이 결국 이건 뭐라고 인생이라고 왜 써놨지? 이생이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 요 인연입니다. 인연 이걸 지울게. 인연을 맺게 된다. 인연을 맺는다라는 뜻입니다. 쌤이 아무 생각 없이 막 썼네요. 인연을 맺게 되는 설득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가치관을 좀 바꾸는 이 부분이 이제 파란색 부분이 특히 이제 EBS에서 실려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좀 길어질 것 같네요. 좀 작품이 조금 어려워서요. 자, 보겠습니다. 좀 쉬운 작품은 20-30분이면 되는데 어려운 작품은 1시간 정도 설명하는데 기다리더라고요. 자, 두 낭자입니다. 두 낭자는 홍도와 유지연 두 여주인공이죠. 좌우에 모시고 앉아서 술을 막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벽도라고 나왔잖아요. 이 벽도 낭자. 그 벽도 낭자는 두 낭자 중에 류지연이 지금 선녀로 위장한 가명입니다. 여기 밑에 써놔죠. 이생을 속이기 위해서 선녀로 변장한 유지연의 가명입니다. 말하기를 오늘 즐거움이 평양 객점은 주막 정도로 보면 됩니다. 홍유 두 문생을 데리고 이제 홍유는 홍영학과 유봉학을 말합니다. 쌤이 아까 이름을 좀 바꿔놨지. 홍영학과 유봉학인데 쌤이 홍봉학 유영학이라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맞습니다. 지금 쓴 게 맞습니다. 다 수정을 해야 되는구나. 어디들 내가 수정해야 되나? 여기 틀렸네. 요 부분에 틀렸습니다. 홍영학이고 유봉학입니다. 홍영학 맞죠? 볼까요? 볼까요? 어디니? 홍영학이 맞습니다. 홍영학. 자, 보자. 홍영학. 그럼 아까 어떻게 썼니? 홍봉학이라 쓴 것 같은데, 그죠? 홍봉학이라 썼네, 그죠? 그래서 홍영학이 맞습니다. 유봉학입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이름을 썼다. 그래서 문생을 데리고 경전을 강의하는 것과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지금 선녀랑 술 마시는 거 즐겁지 않냐? 그러면 제자들이랑 공부하는 거랑 어느 게 더 즐겁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실은 같은 놈들인데 이생은 기쁜 낯빛으로 온화하고 인자한 재미는 있지만 흥겨운 풍시야 어찌 이만하겠습니까? 지금은 훨씬 더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선녀랑 노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물어서 말하기를 두 문생의 그 두 문생은 그 제자이죠. 제자로서 사실은 같은 사람인데 오나 정대하오미 저희 두 척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자 두 명이랑 선녀 두 명이랑 비교해봐라 이렇게 물어보죠. 뭐 이상형 월드컵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같다고 얘기했죠. 또 물어봐요. 인터뷰입니까? 그러니까 양군이 허황한 일을 믿지 아니하시지만 홍유두 문생 그러니까 제자요 제자가 일조는 하루아침 일조는 한일이죠. 그죠? 아침조입니다. 우리 조식하면 아침밥이잖아요. 하루아침에 이 제자들이 남자가 여자로 되어서 이런 뜻이요. 남자가 여자가 돼요. 남자가 변해서 여자로 된다. 만약에 이런 뜻이죠. 그죠? 실제로 그러지만 평생을 모신다 하면 난구는 어떠시겠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생이 추연은 여러분 슬퍼입니다. 슬퍼하며 서글퍼하며 슬퍼 추연 슬퍼 말하기를 아이 그럴 이치는 어떻게 남자가 여자로 변하냐. 하지만 두 문생은 이제 제자들이죠. 나의 지기지우다. 내 마음을 아는 벗이다. 평생 함께 지내기로 서로 약속하지만 지금 잠시 이별했죠. 사실 앞에 있죠. 그죠? 그리고 만일 범절과 모양이 그러한 여자가 있다면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나 낭자들이 이제 낭자는 선녀들 두 명이서 저를 속세의 나를 대하여 너무 장난이 심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선생님이 잠깐만 여러분 좀 헷갈릴까봐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남자 주인공은 한 명입니다. 이생은 한 명입니다. 어디다 쓸까? 여기다가 이생이라고 쓸게요. 이생이라고 쓸게요.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홍도하라는 여자하고 그다음에 류지연이라는 여자 있죠. 이 여자는 뭡니까? 정체가 기생이죠. 근데 이 기생 두 여자가 이생을 이상형으로 생각하잖아요. 이상형으로 생각해서 접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여서 제자, 문생이라고 하는 제자로서 뭐로 바뀌었나? 홍영학, 그죠? 이제 안 헷갈렸죠? 홍영학, 그다음에 류봉학 이렇게 남자로 지금 변장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남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생은 여잔데 지금 남장을 한 거죠. 그죠? 선생님은 아무리 여자가 남장해도 바로 알아볼 것 같은데 뭐 이런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잘 속네요. 그리고는 절개를 훼손하기 위해서 선녀로서 다시 변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면은 선녀인 거죠. 그래서 홍도라고 하는 홍도낭자라고 한 선녀와 벽도라고 하는 선녀로 접근한 거죠. 그래서 이 이생을 제자로서는 스승으로 이제 모시는 거죠. 사실은 위장입니다. 그리고는 이 이생에게 선녀로 변장해서 절개를 훼손하는 겁니다. 장난이 좀 심하죠. 일단 본인들이 이상형 남자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한 거지만 지금 장면은 어느 부분이냐면 요 장면입니다. 지금 선녀로서의 이생을 회절시키고 난 직후입니다. 자기들이 봐도 좀 장난이 심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쌤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여자가 지금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랑 공부하는 거랑 우리랑 술 마시는 게 어느 게 더 즐겁냐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남자들이 여자로 바뀌면 어떻겠냐.
말도 안 되는 하니까 너무 놀림이 심하다. 술 한잔하고 계속 놀림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두 낭자가 원래 정체 뭡니까? 홍도화, 유지연이 비녀를 빼고 바닥에 엎드려서 사죄하여 말하기라고 이제 이실직고를 합니다. 사실대로 커밍아웃을 하는 거죠. 직고를 합니다. 커밍아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홍도, 백도 여자는 그 전에 문화생인 홍영학, 그다음에 유봉학 같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원래 정체는 기생이었던 홍제원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훔쳐봤을 때, 원래 정체는 홍도화, 유지연이다라고 사실대로 지금 이 관계를 다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근데 몰래 카메라 치고는 너무 완벽하잖아요. 이생 이제 믿을 리가 없죠. 참 믿기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밍아웃을 이만큼 합니다. 그러니까 이생이 멍하게 되는 거죠. 충격받습니다. 그래서 청파의 정신이 어지러워 꾸민 짓은 깨닫지 못하다. 그러니까 충격을, 멘붕이 옵니다. 충격을 받고 멘붕이, 멘탈 붕괴가 오게 된다. 한참 후에 해명하라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죠. 자, 두 낭자가 비녀를 빼어 일시에 바닥에 엎드려 사죄하여 말하기를 백년을 함께 사는 일이 지중하여 지극히 중하여 지극히 중하여 지극히 중하여 중요하여 천첩이 자신을 이제 천한 여자 이렇게 낮춰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를 대군자께, 그러니까 대주군자는 이제 이생이 되겠죠. 이생에게 중죄를 지었사오니, 그러니까 중한 죄를 무거운이라고 쓸까요? 무거운 죄를 지었사오니 차세에 이 삶과 이 세상에 어찌 다 죄를 갚겠으며 대군자의 하늘 같은 대덕을, 큰 덕입니다. 큰 덕을 세상과 삶에 어찌 다 갚사오리까. 1월 같으신 해와 달 같은 군자는 이제 이생. 선생님 귀찮아가지고요. 그냥 빨간 볼펜으로 할게요. 안광으로, 그러면 원래 눈의 빛인데, 저는 안목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안목으로 어찌 몰라 보시겠습니까? 첩들이, 저희들이요. 어여삐, 그냥 불쌍하게 여기셔서 용서하심인가 하나이다. 당초에 여화 위남, 그러면 여자인데 남자로 변장하여, 그제? 변장했죠. 그거는 이제 홍도화랑 원래 류지연이 그 제자인 홍영학과 류봉학으로 제자로 이렇게 몇 달 모실 때 평생 배운다 하여 모시고 내려올 때는 혹 구별하지 못할 듯하고 첩들의 죄상도 오히려 용서하심을 바라려니와 허황한 흉계, 남을 속이는 간사하고 능스러운 꾀, 선녀를 거짓 핑계를 대어 정대하오신 군자를, 이생이죠. 군자하면 다 이생입니다. 산 위로 꼬셔서 연분을 맺는다 하오면 그 죄상 만번 죽어도 아쉽지 않으리라. 그러나 하양은 지방의 평양이죠. 평안도의 천안 첩들이 대군자의 이생이죠. 권고지택을 관심을 가지는 언택을 받으니 오늘 죽어도 한이 없을지라 엎드려 삼가 바라건대 대군자 서방님께서, 이생이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첩들은 사생 영록, 사생은 죽음과 그다음에 생은 삶, 그다음에 영록은 영화와 욕됨을 모두 이춘풍 서방님께 달렸사오니 강과 바다 같은 은혜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세요. Forgive me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생이 이제 충격받았죠. 청파에 청파는 이제 청력 듣는 거죠. 듣기를 다함에 다 듣고 이러죠. 다함에 정신이 어지러워서 이제 충격 멘붕이 왔습니다. 꿈인지 생신인지 깨닫지 못하다가 한참 후에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말씀이 하도 맹랑하여 믿지 못하겠으니 자세히 해명하라. 중원에서 밤에 홍도낭자 만날 때에 홍영학이 성천에 간 자치가 분명하고 유봉학은 안주에 간은 확실하거든. 어찌 그러하뇨. 그러니까 둘이 변장을 했다면 내가 홍도낭자가 원래 홍도화 만날 때 그때 홍생이랑 유생이랑 뭐 어디 성천하고 안주 갔다는데 어떻게 그러냐. 같은 사람이라며. 그러니까 속였다 이런 얘기를 하죠. 두 낭자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하고 저는 속였어요. 그지? 서방님은 잘 속아요. 정직한 사람이라 잘 속더군요. 이런 얘기를 해요. 조그마한 첩들이 하늘에 내신 대군자는 이제 이생이죠. 기망할 때는 기만입니다. 무슨 꾀를 안 쓰겠습니까? 서리법이죠. 썼다 이런 얘기지. 성천이나 안주에 간다고 하고 지척에 있은들 서방님 눈에 띄지 않으면 어찌 아시고 자고는 예로부터 소인과 천인은 얕은 깨가 만사와 군자를 모함할 때는 소인과 천인은 자신들입니다. 홍하고 류를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군자는 이제 이색을 말하는 거죠. 모함할 때는 도리에 벗어난 악한 짓을 갖가지로 하는 법이고 군자는 정직한 심장과 정대한 행세가 평생 거짓된 일과 사곡한 꾀는 아주 모르시니 사곡하는 요사하고 교활한 어찌 앞을 잘 헤아려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종 소인의 모함에 빠져도 요행으로 면할 궁리를 하지 않으니 서방님께서 천성이 고상하셔서 부귀 번화를 좋아하시지 않으시고 세상에 태어나 28년 동안 28밖에 안 되네. 정대한 성인의 책만 공자맹자 책만 읽고 정대한 마음과 정대한 일만 하시고 바깥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시니 어찌 곤모술수라 그러죠. 이제 약간 사기죠. 사기를 치는 거. 그다음에 사악하고 사악하고 기이한 꾀? 이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맹자 말씀이 군자는 뭐 속이기 쉽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첩들이 100가지 흉례를 어찌 다 예측하셨었겠어요. 우리가 속였다 이렇게 해야죠. 전후 사실을 다 얘기하니까 이생은 다만 두 사람인 홍도화 류지연 그죠? 제자 홍영학 유봉학 그다음에 홍도 벽도죠. 그러니까 홍은 똑같네 그죠?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다시 꿇어 앉으며 말하기를 도무지 학생의 공부가 차지 않은 까닭이니 누구를 원망하리요 하고 자기 탓을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중략 줄거리 볼까요? 홍도화랑 유지연은 이생의 엄숙한 태도를 보고 그동안 자신을 행동을 반성하게 됩니다. 이생은 두 낭자를 이제 부르게 되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꾸짖고 한편으로 두 낭자 생각을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묻습니다. 이생은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말과 얼굴빛을 내리고 즉 냉정을 되찾고 이런 뜻입니다. 의미입니다. 내 너희를 버리거나 두는 것은 내 손에 달렸으니 만일 너희들과 백년을 함께 할 것이라면 너희 생각에 어찌했으면 좋겠느냐. 두 낭자가 무릎을 꿇어 보고하여 아뢰어 말하기를 한다는 말이 이왕 죄상은 10,000번 주고도 아쉽지 않으나 하해는
황하강입니다. 강과 바다 같으신 지규법이죠. 홍량대덕과 넓은 도량 스케일입니다. 큰 덕을 첩들을 거두어 주신다면, 그죠? 거두어 주신다면 첩들은 분골쇄신, 뼈를 갈고 몸을 다하여, 몸을 바수고 부탕도와, 그러니까 끓는 물에 들어가고, 불 속에 불을 밟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지라도, 그죠? 사양하지 않을 것이여는 어찌 편안하고자 하겠습니까? 하니까 이생이 말하기 그런 게 아니라, 내 말은 고민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아니라 내 명색이 경전을 공부하던 선비로서 만약에 이런 얘기해요. 기생첩들을 너무 당당하고 의젓하게, 이거 이제 약간 뻔뻔하게 이런 뜻입니다. 뻔뻔하게 세우고 만약에 들어간다면 내가 공부하는 곳에 아우들이 모양이 어찌 될 것이며, 여자 데리고 공부하는 곳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너희들을 데려다가 규정에 가두고 나는 도로 공부할 거라면 너희들은 적막하면 고사하고 나의 일도 쓸데없는 짓이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할까? 그러면 공연히 식구만 보태는 것이 무슨 효험이 있겠느냐. 너희들이 편함이 나의 편함인데 좋은 도리로 의논하려 하는 거다. 너희들한테 겁주는 게 아니다. 예로부터 선비된 자의 조심하기는 어려움이다. 이러한 까닭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좀 바꾸게 됩니다. 너희들 데리고 공부하러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너희들 가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플랜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두 낭자가 얼굴색이 화기가 돌아오며 공경하게 대하며 말하기를, 서방님이 은택을 드리워서 첩들의 중재를 용서해 주시고 천금 같은 귀하신 몸이 친히 오실 지경에는 첩들이 재물이 수천석, 나중에 이 재물을 가지고 결국 쌤 아까 앞부분의 전체 줄거리 얘기했던 교방을 창건할 때 자금이 됩니다. 무슨 도리를 못하겠습니까? 좋을 대로 주선할 것이오니 일정을 그러면 한 번 움직이는 것과 한 번 움직이는 것과 한 번 고요함을, 그러니까 모든 행동을이죠. 모든 멈출지 움직일지 행동을 서방님께 여쭈을 것이 어니와, 그죠? 모든 행동입니다. 우선 압경하사이다. 압경은 이제 놀람을 진정하다. 흔히는 보통 술 한잔 하자 뭐 이 정도의 뜻입니다. 술을 넣어서 흥분을 좀 달래자 이렇게 하네요. 이생이 말하기를 오죽 못난 놈이 무당에 서방되며 여간 잡놈이 기상의 모가비가 되겠느냐. 모가비가 우두머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참 여간한 잡놈이다 라고 자신을 낮추게 되는데요. 결국 기생의 모가비를 우두머리 설명하면서 쓰려고 하니까 글씨가 자꾸 틀리네요. 너희 생각대로 하라라면서 결국 나중에 이제 24교방을 열어서 2명을 수석으로 앉히고 자신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교방을 학식으로 덕 있게 이끌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줄거리를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후 사실을 다 얘기했을 때 두 낭자는 이생을 산 위로 유인하기 위해 선녀인 척했다.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왜 틀렸을까요? 두 낭자는 이생과 잠시 이별하여 다녀왔다 아닙니다. 이생과 같이 있으면서 갔다 오는 척한 겁니다. 두 낭자는 이생의 사랑을, 총애는 사랑이고요, 얻기 위해 이생의 다른 문생들과 경쟁했다. 무슨 헛소리입니까? 두 낭자는 모함을 당한 이생을, 자기가 모함을
모함을 당한 것 자체가 없네요. 그죠? 그건 뒷부분의 줄거리죠. 남장을 하고 그의 문생이 되었다. 이생이 모함을 당해서 돕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접근하려고 그런 거죠. 도낭자는 과거 이생에게 죄를 짓고 용서받은 적이 있지만 다시 죄를 지었다. 과거 뭐 용서받은 적이 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죄를 묻고 있죠. 자, 두 번째 문제 갑시다. 2번 문제인데요. 우리 전체 줄거리입니다. 홍도와 유지연이 지닌 수천 재물은 이생이 교방 운영하는 데 사용되게 될 거고요. 자금이 될 거고, 홍유 두 사람이, 기생 두 사람, 이생에게 이런 계략을 쓴 것은 자신의 반려자로 삼기 위해서 접근했다. 이생은 도학자로서 성인의 책만 읽고 정대한 마음을 알고자 했던 것은 도학자의 삶을 버린 후에도 긍정적으로 학식과 덕을 바탕으로 교방문화 격을 높일 때 작용했죠. 이생이 선비된 자의 조심스러움을 어려운 것은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얘기를 했죠. 홍도와 유지연이 찾던 이상적 남자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런 소리는 아니죠. 결국에는 인연을 맺게 되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이생이 아우를 곤란하게 하거나 그럴 수도 없고 홍유에게 피해를 줘서 너네 가둘 수도 없다는 거죠. 결국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고 평양에 남아서 교방을 차리게 되는 이유가 되겠죠. 맞습니다. 3번 문제는 여러분 답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좀 쉬워서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디귿. 자, 디귿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해 드릴게요. 잘 보이게. 자, 용서해 달라고 막 그러죠. 용서해 달라고 자기가 이실 짓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 3번 보면 디귿 보면은 여러분 감추고 있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들켜서 들키지 않았죠. 들키지 않았고 완전히 완벽하게 몰카를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실 짓고 솔직히 말하게 되는 거죠. 잘못했다고. 그다음 문제 4번 문제죠. 조롱이 심하도다. 장난이 심하다라고 벽도 홍도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속이는 자의 속임수가 성공하여 속임 당하는 자가 조롱과 풍자의 대상으로 격화되었다. 지금은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조롱과 풍자의 대상은 아닙니다. 나중에 잘못했다고 그러지 놀리는 건 아니죠. 조롱 풍자 아닙니다. 보기에는 그런 말이 있었지만 이때는 조롱 풍자하고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자가 남자로 변장하여 몇 달 모셨다. 제자로서 속이는 자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원래 기생인데 문생으로 남자로 속인 거죠. 접근했다. 그리고 우리 계획을 아마 어떻게 예측하셨겠냐. 우리가 잘 속였다. 당신은 잘 속았다. 속이는 당하는 자의 도덕적 신념이 타인의 의도가 작용해 깨어졌다. 결국에는 접근해가지고 우리 회절시켰죠. 그다음에 공부가 차지 못한 연고니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결국 나는 속임을 당했지만 내가 회절 당한 거는 내가 취약해서 그런 거다. 나 때문이다. 그런 면도 있다라고 본 거죠. 다음에 이런 얘기는 결국에는 자기의 삶의 태도, 삶의 방식과 태도를 이제 바꾸어서 이제 바꾸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삼성기 정리해 봤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교과서에서는 홍도벽도라고 하는 선녀가 결국 자기가 홍도와 유지연이었다. 기생인데 서방님을 속여서 우리가 회절을 시킨 거다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생은 충격을 받고 뭐 용서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제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되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분과 조금 연관시켜서 연계가 될 수 있으니까 전체 줄거리 꼭 반드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쌤은 머릿속에 잘 정리가 돼 있는데 어찌 보면 교사라는 하는 게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또 잘 전달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죠. 네.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여러분 잘 이해하셨는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아까 전체 줄거리 잘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쌤 필기한 것들 웬만하면 잘 옮기시고요. 또 천천히 멈췄다가 필기 옮겨줬고 이렇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